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 이 추가 기소가 이 대표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렵게 되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고, 북한이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대신 내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김 전 회장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려고 송금한 것이라며 대북 송금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을 대북 사업에 끌어들이면서 제공한 책자와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쌍방울 임직원이 중국 심양으로 외화를 밀반출할 때 이 전 부지사가 같은 비행기를 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300만 달러의 성격을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예, 500만 달러하고 300만 달러 두 개 있고 300만 달러는 무슨 일종의 그 방북 대가성으로 있고 500만 달러는 그 스마트팜 그 비용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화영 부지사는 일관되게 그건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대북 사업의 어떤 대가였지 경기도와는 관계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걸 믿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당시에 본인의 선거법 재판 때문에 도지사로서의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생명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방북을 하겠다? 대가를 준다? 더군다나 민간 기업에 돈 갖고? 저는 그런.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떨어지시고도 주식도 사시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시고 당대표도 나오시고 그런 분이 다른 문제죠, 사실은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팜 관련해서 쌍방울이 그걸 대납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더군다나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일부 허가 없이 이렇게 비공개로 비밀리에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님이 그 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권 주자로 가고 그 정도 급이 되면 북한 관련한 브로커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브로커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한국 사람도 끼어 있고 그리고 북쪽 사람도 끼어 있어요. 자기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치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갖다 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돈을 갖다 주는 거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이제 다음 대선 출마가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안 좋을수록 자기가 득점을 하고 싶은 그런 유인이 있었고, 그래서 부지사를 방북 부지사요, 사실은. 평화부지사가 방북 부지사고 중국에서 계속 만났잖아요.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100% 물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돈이 갔잖아요. 돈은 갔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북 사업을 이제 국회 들어오기 전에도 했고, 국회 들어오고 나서도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데, 송금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하나는 계좌를 가르쳐 줍니다. 계좌번호는 주로 홍콩에 있거나 마카오에 있거나, 과거에는 그랬고, 계좌로 받는 게 그쪽에서 북쪽이 원하지 않으면 현금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전 직원을 동원해서 몇천 불씩 나눠가지고 10,000불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쪼개기 해가지고 들고 갔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 회사가 지금 만신창일 거예요. 아마 직원들이 다 검찰에 불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또 진술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라서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완전히 멘붕의 그런 상태일 거예요. 사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서 방용철 씨인가요? 쌍방울의 부회장이 나와서 조평통의 김영철의 그 감사 편지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는 경기도와 쌍방울이 도움을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것이 쌍방울 단독이 아니라 경기도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더욱이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 행진입니다만은 이화영 부지사 역시도 재판에서 모른다를 연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대표적으로 김성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김성태 씨가 그야말로 어떻게 20년 동안 형님으로 모셨는데 모를 수가 있냐라고 화를 냈다라고 하고 또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에 같이 옆에 앉아 있는 사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도 모른다, 같이 안 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이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도 지나친 방어 전략이 아니냐, 이런 방어 전략이 통하겠냐, 이런 평가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화영 다 뭐 일방적인 추측이나 주장이고 저는 자꾸 뭐 결정적 증거들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보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북한에서 어떻게 나와서 확인해 줄 가능성도 없을 테고 검찰이 제출한 그 증거에 관련해서도 그 증거의 그 진위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역시 수사가 끝나봐야 될 문제지 지금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유죄 예단 갖고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사람은 언제 마음이 바뀌냐면요. 항소심 갔을 때 마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다 부인하잖아요. 그럼 가중 처벌돼가지고 형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오거든요. 항소심에서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항소심 끝나면 대법원에서 형이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럼 항소심 가면 이제 다 털어놓게 돼 있습니다.